안녕하세요. 설명은 지루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투영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매월 소개하는 다음 달 ETF 자산 배분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5월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2월 2일부터 3일까지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와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상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0.25% 인상 가능성을 8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수익률도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수요일에 3.429%에서 상승한 3.527%,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도 4.097%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채권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 채권 ETF인 SPTL은 4월에 마이너스 0.9% 하락, 단기 채권 ETF인 SPTS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5월 채권 ETF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채권 ETF가 전환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매월 소개해드리고 있는 ETF 자산 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본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모델은 절대 수익률이 아닌 S&P 500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장기적인 자산 배분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1, 2개월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미리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 모델의 유니버스는 S&P 500에서 분류한 11개 업종 ETF와 작년 10월부터 장기 채권 ETF인 SPTL과 단기 채권 ETF인 SPTS를 신규로 편입해서 유니버스는 13개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방식 기준은 두 가지 모멘텀, 즉 업종 평균 모멘텀과 S&P 500 지수 모멘텀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모멘텀이 모두 플러스인 경우에는 100% 업종 ETF를 편입합니다. 그러나 모멘텀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업종 ETF에서 플러스 모멘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ETF를 편입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업종에만 배분이 집중되는 코너회가 발생이 되면 추세 하락 구간에서는 최소 변동성 접근법인 MVO를, 추세 상승 구간에서는 샤프를 최대화하는 샤프맥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월에 편입된 ETF 가운데 모멘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전월의 종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4월에 자산 배분합은 결과 4월 마감을 하루 앞둔 4월 27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0.78% 상승했고 ETF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0.8%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을 약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식 부문 수익률은 1.1%로 S&P 500 지수 대비 1%나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FOMC를 앞두고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4월에 장기 채권 ETF인 SPTL은 마이너스 0.9% 하락하고 단기 채권 ETF인 SPTS는 0.1% 상승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에 주 수익률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 모델은 로직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장기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올해 4월 27일까지 본 모델 포트폴리오는 916.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는 431.8%입니다. 여전히 2배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한 수익률은 단순 수익률이 아닌 재투자를 전제로 한 복리 수익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화 환산이 아닌 달러화 기준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도 S&P 대비 뚜렷하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치 대비 최저 수익률을 의미하는 최대 손실률, 즉 MDD는 4월에도 마이너스 3.41%로 S&P 500 지수의 마이너스 10.92%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본 모델은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3년 5월 자산 배분 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두 가지 모멘텀
모두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3월에는 업종 평균 모멘텀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S&P 500 지수 모멘텀은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4월 27일까지 S&P 500 지수는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모두 플러스를 보였기 때문에 5월에는 샤프맥스를 이용한 ETF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포트폴리오는 5월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포트폴리오는 4월과 마찬가지로 8개 ETF로 구성됩니다. 지금은 여전히 페드가 시장을 지배하는 국면이고 향후 금리 정책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 채권 ETF인 SPTL과 단기 채권 ETF인 SPTS를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에는 더 좋은 성과를 여러분에게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